얼마 전에 두 팀이 붙었었죠. 그때는 이제 골든스테이트 홈이었는데 하든 대 커리가 이제 2라운드를 펼친다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경기 때는 그 골든스테이트가 하든의 약한 수비를 잘 공략을 했어요. 하든이 빅맨 상대로 버티는 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사이드 스텝이나 이런 게 너무 느려. 못 쫓아가는 편이고 그냥 뭐 커리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뭐 포지엠 스키라든지 무디 이런 애들 벤치에서 아주 요즘에 좀 외곽슛 능력 좋은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가 대폭발했다. 반면에 클리퍼스는 그날 폴 조지가 너무 못했죠. 하든은 사실 공격적으로는 뭐 아쉬울 거는 크게 없었긴 했어요. 평소에 요즘에는 좀 하든이 나름대로 좀 올라와주고 있긴 한데 그날은 폴 조지가 너무 못 넣었었고 폴 조지가 어시스트는 10개를 했는데 야투 18개 중에 6개밖에 못 넣었었어요. 근데 뭐 그날은 뭐 클리퍼스가 백투백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소간에 좀 처졌었고 저는 일단 이 경기 오바는 좋게 볼 것 같아요. 클리퍼스랑 골스랑 하는데 그날 클리퍼스도 그렇고 골스도 그렇고 평소보다 그 선수단의 야투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경기에서 234점이 났어요. 근데 저는 얘네 두 팀의 화력이면은 그리고 그때 봤던 템포라든지 양 팀의 뭐 3점슛 성공률이나 뭐 야투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날보다는 잘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오바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승패는 저는 골스가 5.5 받았으면 저는 프렌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샬럿 대 미네소타인데 이거는 다소간에 샬럿의 강점은요 공격적으로 일단 3점이 없는 게 제가 밑에 적어놨죠. 3점은 이렇게 좀 리그에서 손꼽히기 별로다. 페인트존 득점 빈도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인데 근데 미네소타 인사이드는 고베어랑 칼 앤서니 타운스가 버티고 있잖아요. 고베어가 이번 시즌에 맘먹고 수비하면 어떻게 되는지 홈그레 상대로도 보여줬었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상상상으로 미네소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미네소타도 앤트맨이 없다는 거. 앤트맨이 없어가지고 식스맨인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를 지금 올려 쓰는 상황인데 좀 미네소타가 근데 직전 경기는 조금 쉬웠었죠. 그동안 유타 상대해가지고 그리고 또 유타가 또 홈도 아니고 원정이었으니까 좀 편한 경기를 하긴 했는데 뭐 샬롯도 지금 그 한창 잘하던 그 라멜로 볼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뭐 제가 여러 차례 그 브랜드 밀러나 로지어 같은 애들이 요즘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브리지스도 잘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근데 미네소타라는 팀을 상대로 이런 애들이 좀 그 본인들이 잘해왔던 부분을 드러내긴 좀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미네소타가 너무 좋은 그런 수비팀이기도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미네소타의 마인 정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나는 미네소타가 물론 수비팀은 맞는데 그래도 충분한 득점 해주는 팀이거든요. 미네소타가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12점가량 해주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샬럿도 최근에 4승 6패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평균이 111점, 실점이 121점이에요. 나름대로 페이스도 빠른 편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 쪽 좋게 보고 오바 쪽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샬럿 최근 3점? 근데 미네소타가 보시다시피 3점 수비가 괜찮은 팀입니다. 샬럿 최근 10경기 3점 40%, 최근 5경기로 좁히면 3점 43.9%. 뭐 좋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 보스턴, 워싱턴, 올랭, 뉴욕, 브루클린. 제가 올랜도도 요즘에 그 한창 좋았을 때보다 3점슛 방어율이 떨어져 있다고 했었고 브루클린이나 뉴욕은 그런 점에서는 강점 없었고 워싱턴 말할 것도 없고요. 보스턴도 3점슛 방어율이 한 10등 정도에 그치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 손꼽히는 3점 방어팀이 뉴올리언스 그리고 미네소타도 괜찮게 하고 3점슛 수비 부분에서 미네소타가 꿀리는 팀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좋았던 데에는 그 라멜로 볼의 역할도 있고 라멜로 볼이 지금 결장한 지 한 3경기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샬럿의 3점이 잘 들어가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얘기는 할 만한데 저는 그래도 미네소타 볼 것 같아요. 6.5 정도면은 미네소타가 해줄 만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오바도 그런 관점에서 오바도 괜찮을 것 같고 미네소타도 근데 제가 몇 번 말했지만은 시즌 초반에 진짜 압도적인 디펜시브 레이팅 1위 팀 이거에 비하면은 제가 여기 오른쪽 아래 가져온 OPT 내 야투율이라든지 3점슛 수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락가락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뭐 미네소타의 마인 보지만은 뭐 샬럿의 프렌 보셔도 괜찮고 다음 이제 디트 대 클블 볼게요. 디트 대 클블은 이거는 디트로이트가 지금 16연패에 빠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레코드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연패 중에도 최근 5경기, 최근 10경기, 최근 15경기 이렇게 살펴봐도 평균 108득점 해주고 있고 실점은 120점가량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많은 득점, 많은 실점을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내일 경기 기준점이 224.5점인데 저는 이거 막 언더보기가 아주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언더보기가 아주 쉬울 것 같진 않고 얘네 그리고 또 상대 전적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클리블랜드한테 6연패 클리블랜드가 디트 상대로 6연승 중이거든요. 6연승 중. 근데 이 중에는 224.5 기준으로는 6연승 기간 동안 네, 언더가 좀 많았어요, 언더가. 양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대부분이 언더였다. 224.5 기준으로는. 물론 디트가 요즘 발병 꿈틀하고 예년에 비하면은 지금 뭐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뭐 이런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도 없고, 디트로이트나 클리블랜드는 거의 뭐 팀이 안 바뀌었고,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아웃사이드 탐슨이라든지 듀렌 같은 애들 뭐 쓰긴 했는데, 저는 이런 상대 전적에서 나온 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마헨에 언더 보지 않겠냐. 마헨은 조금 흔들리긴 합니다. 제가 클리블랜드가 사실 요즘 막 경기력이 아주 일관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포틀랜드한테 직전 경기 패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거 마헨이나 언더 중에 좋게 보라면 저는 언더를 볼 것 같은데, 근데 또 디트로이트가 저렇게 처박는 중이라면은 뭐 클리블의 마헨을 좋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마헨의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브루클린 대 올랜도인데, 이거는 올랜도가 프림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좀 올랜도 경기를 다 봤어요. 올랜도가 워싱턴이랑 좀 비등비등하다 제가 오늘 올랜도의 그 9.5 마엔인가? 9.5는 하여튼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올랜도의 마엔을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 워싱턴이 너무 잘 들어갔어. 오늘 야투율이 거의 오늘 뭐 어떻게 됐더라? 3점이 48%인가 그렇고, 야투율도 올랜도 상대로 50% 넘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올랜도가 그 정도로 이렇게 상대한테 막 야투율이나 3점슛 같은 거를 그렇게 막 많이 허용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워싱턴이 워낙에 너무 잘 들어갔었고, 근데 브루클린도 좋은 3점 팀이긴 해요. 제가 예전에 비하면, 한창 좋았을 때 비하면 올랜도의 수비가 뭐 OPT 내 야투율이나 뭐 3점슛 수비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다 그랬었는데, 일단은 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올랜도가 요즘에 굉장한 오바팀이에요. 오바팀. 올랜도가 최근 10경기 동안 평득 119점, 실점이 111점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9승 1패로 아주 잘했었고, 뭐 여기에는 그때 보스턴이랑 113대 96 게임이나 시카고와의 96대 94, 103대 97 이런 저득점 경기도 껴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너무 득점이 많다. 득점 실점이 많다. 그 중에서도 득점이 많은 편이에요, 올랜도가. 일단 팀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고, 여러 가지로 웬델 카터 주니어나 펄츠 이런 주전급들이 많이 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이 잘 굴러가더라. 요즘에 바그너의 활약도 그렇고, 썩스가 수비가 너무 좋아. 그리고 벤케로도 나름 잘해주고 있고, 벤케로가 지난 경기에서 그때 발목 부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나와가지고 되게 잘했었죠. 그래서 딱히 부상 후유증이나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올랜도가 근데 백투백이라는 거는 조금 있어요. 올랜도가 보니까 백투백 때는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 그래서 프렘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브루클린도 이제 캠 토마스가 돌아왔었죠. 하지만 핵심 식스맨 로니 워커가 나갔다.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로니 워커보다는 뭐 캠 토마스가 볼륨을 더 채워주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바는 좋게 볼 것 같아요. 얘네 두 팀이 맞붙는데, 올랜도가 물론 수비팀이긴 한데 브루클린도 나름대로 달릴 때 달리거든요. 얘네 둘이 맞붙는데 224.5면은 올랜도 수비력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 하지만 요즘에 올랜도는 실점도 많고 득점도 많고 이런 편이다. 오바게임이 많은 편이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224.5가 괜찮아 보이고, 거기다가 지금 올랜도 같은 팀이 프렌을 받았다? 제 아무리 백투백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프렌 볼만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랜도가 그 미국 남동쪽에서 북동쪽에 있는 뉴욕으로 백투백 원정을 간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빡셀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올랜 프렌에 오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올랜도가 대체로 선수단이 저면 편이고, 뭐 그에 따른 체력 체력 문제 이런 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올랜도 프렌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대 뉴올리언스 얘기할 텐데, 이거도 시카고가 워낙에 저는 팀이 별로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카고가 그리고 전반에 처맞고 후반에 만회하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전히 최근 10경기 동안 시카고가 평균 전반 득점이 44.9점이에요. 44.9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실점은 57.1점 하고 있고, 전반에만 13점 차이로 패하고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전반전에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시카고고, 뉴올리언스도 최근 10경기 동안 전반전에만 9번을 리드를 잡았다. 전반전에 평균 62.8점, 실점은 53.3점을 하고 있더라. 이거는 뭐 전반전 스탯이긴 한데, 일단은 시카고의 약점이 되는 부분이 뉴올리언스도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상성이 좀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가는 것도 있고, 1경기 시카고가요, 잭 라빈 결장이고 드로잔도 퀘셔너블이 떠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잭 라빈, 드로잔 얘네들은 오히려 빠지는 게 팀적으로 이득인 부분이 있다. 왜냐면 시카고는 꽤나 이제 벤치에 이런 경쟁력이 좀 있는 팀이에요. 뭐 아이오 도슨무라든지 드러먼드도 나름대로 잘했었고, 제본 카터? 하여튼 그 미러키에서 뛰던 그 친구,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꽤나 있어요. 카루소도 좀 주전이랑 벤치랑 왔다 갔다 했었고, 요즘에 주전으로 나가지고 마진 같은 게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뉴올리언스 맥컬럼이 돌아온 뉴올리언스가 요즘에 좀 볼이 잘 이렇게 굴러간다는 것도 있고, 원래 다이슨 다니엘스, 허브 존스 이렇게 앞선에 설 때는 사실 좀 리딩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잉그램이 리딩을 하긴 했지만 잉그램도 어디까지나 좀 핸들링에 약간 약점이 있는 선수고, 리딩 뭐 어시스트 뿌려주고 이런 거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핸들링의 약점도 있고 또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요즘에 뉴스가 나온 게 자이언이 백투백인데도 자이언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이언 나와준다면은 좀 생각보다 쉽게 굴러갈 것 같고 뉴올리언스가 그리고 마인 값이 3.5점 정도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3.5점 정도면은. 그리고 요즘에 뉴올리언스의 흐름 봤을 때는 210.5는 좀 다소 낮아 보이기도 하고 시카고가 제가 좀 좋게는 안 보지만은 전반전에 막 존나 못하긴 하지만은 직전 경기 미러키랑 할 때 뭐 풀 경기로 연장전 빼고 해도 106점 받고 뭐 최근 10경기 동안 그래도 최종 득점 103점 정도는 해주거든요. 나는 일단 220.5면은 뉴올 기준은 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오바 생각하고 있고요. 뉴올의 마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햄 대 인디. 마이애미는 내일 결장이 아데바요가 결장이에요. 아데바요. 근데 얘네가 직전 경기 때인가 직전인가 하여튼 한번 만났었는데 직전 경기 때 만나가지고 142 대 132로 개 오바 게임을 했거든요. 다소간에 이게 마이애미가 3점이 21개 쌓았고 8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3점슛 시도도 적고 많이 안 들어갔다는 건데 2점이 워낙 잘 들어갔고 그러니까 인디애나의 인사이드를 잘 공략했다 뭐 이런 거였고 자유투도 45개를 얻어냈었죠.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자유투를 많이 내주는 팀이기도 하고 마이애미도 자유투 삥뜯 잘하는 애들도 있고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저번에는 뭐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 이런 지금 현재 그 루키 신인왕 3순위로 꼽히는 홍근이랑 웬벤야마 제외하면 그 다음 잘하고 있는 루키는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마이애미도 최근에 뭔가 이게 히로도 빠지고 라우리도 왔다 갔다 하고 버틀러도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오늘은 또 아데바요까지 못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잘해줘요 나름대로 애들이. 그래서 내일 그리고 인디애나는 또 할리버튼이 퀘셔너블이란 말이야. 물론 할리버튼이 나오면 직전 경기처럼 그런 오바 게임이 가능하겠죠. 아데바요가 없는 마이애미 인사이드는 그리고 인디애나 입장에서 조금 더 공략하기 수월할 것 같다. 지난번 경기보다 확실히 좀 쉬운 경기가 될 것 같고 인디애나 이거 프레 받았으면은 나는 만약에 할리버튼이 나오면 인디 3.5 프레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언더오버도 막 직전 경기에 마이애미가 3점이 아주 잘 터졌던 게 아니잖아요. 마이애미는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 보면은 3점 슛이 양팀 다 4등 5등으로 상위권이야. 근데 마이애미가 직전 경기에 3점도 적게 던졌고 확률도 높지는 않았다. 보시다시피 인디애나가 3점슛 수비가 좋지는 않아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3점슛 수비가 좋지는 않은데 상대의 3점슛 시도는 리그에서 가장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팀이다. 리그에서 이게 유의미하게 1등이라고 했어요. 그때 2등이 한 29개 던지게끔 하고 있는데 인디애나는 25.7개로 억제를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처럼 인디애나가 마이애미 3점을 최대한 억제를 한다면은 저는 3.5%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팀의 기조 자체가 할리버튼이 안 뛰었을 때를 잘 가늠하기 어렵긴 한데 예전에 할리버튼이 한번 안 나왔던 경기에서는 인디애나가 105점인가에 그쳤는데 그때 상대팀 보스턴이 150점을 넘게 넣었습니다. 할리버튼이 없어도 실점으로 오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인디애나 프렌의 오바 보도록 하고 할리버튼의 출전 유무를 좀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미러키 대 애틀랜타는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아래 적었다시피 패스하는 게 건강에 이로울 것 같다. 왜냐면은 미러키가 이 새끼들 왔다 갔다 오락가락 많이 하죠. 직전 경기도 시카고한테 연장 가서 지기도 하고 뭐 가끔 막 포틀랜드한테도 그때 108대 102로 26점 차 끌려가다가 겨우겨우 역전승하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애틀랜타도 지금 한창 잘 나가다가 이제 제일런 존슨이 빠졌잖아요. 제일런 존슨이 빠지고 나서 평균 득점이 115점, 야투율이 42.1%, 3점이 35.4%로 확연하게 안 좋아졌어. 왜냐면은 최근 10경기 동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일런 존슨이 빠진 최근 3경기가 포함된 건데 그 기간 동안 평득이 124.5, 야투율이 53.7%, 3점이 38.7%였어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제일런 존슨이 빠진 3경기 이게 포함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런 존슨이 정상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거보다도 훨씬 좋았겠죠. 어쨌든 최근 제일런 존슨이 빠지고 있는 3경기에서는 득점력이나 야투율에서 확연한 이런 하향세를 띄고 있는 애틀랜타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애틀랜타가 과연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할까? 그거는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직전 경기가 이제 샌안토니오여가지고 그래도 애틀랜타가 이기긴 이겼는데 좀 힘겹게 이겼고 137대 135로 경기도 오바가 나긴 했는데 물론 미러키도 많이 뛰는 팀이긴 해요. 같이 막 이렇게 한 맞춰주고 막 많이 뛰는 팀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조금 무섭긴 해요. 그냥 저는 보자면은 밀키 마엔에다가 오바 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배팅 안 할 것 같아요. 다음 댈러스 대 오클라호마. 이거는 지금 반드시 내일 댈러스의 돈치치랑 어빙의 출전 유무를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로토와이어 이런 데는 돈치치 아웃 그리고 뭐 어빙은 뛸 거다라고 돼 있는데 어빙이 직전 경기를 많이 뛰긴 했어요. 근데 야투율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감독이 얘기하기를 어빙이 발목 부상인가? 막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나는 어빙이 이거 퀘셔너블이나 뭐 그런 게 뜰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다 지금 하디랑 세스커리 출전으로 이렇게 적어 놓긴 했거든요. 어빙이랑 돈치치가 없는 댈러스가 잘 굴러갈 리가 만무하죠. 오늘도 제가 그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결장한다고 했을 때 이거 오늘 댈러스 멤피스 언더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우 좋게 봤는데 내일도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아직까지는 아웃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댈러스가 굉장히 득점력이 저조할 거다. 물론 뭐 하디나 세스컬이나 해줄 땐 해줄 수 있어요. 가끔. 그리고 막 저번에도 언제야, 오늘도 엠비드랑 맥시가 빠진 필라델피아, 또 덴버에서 그때 1, 2, 3옵션 자말 머레이, 요키치, 에런 고든이 빠졌던 그런 팀들이 막 선전하는 경우가 덜어 있긴 했는데 댈러스도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 보이고, 만약에 이거는 내일 무조건 돈치치랑 어빙의 출전 유무 반드시 파악을 하고, 돈치치는 애아빠가 돼가지고 지금 가정사 문제로 빠져있는 상황이고, 어빙은 1쿼터 때 부상이 있어가지고 직전 경기에 활약이 저조했었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관리 차원에서 빼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얘네 둘의 출전 가능성을 끝까지 보고, 오클라호마는 따로 딱히 결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오클라호마의 마엔 좋게 보고요. 언더오버는 저는 언더 생각하고 있는 게, 댈러스가 어빙이랑 도치치가 못 나온다면은 언더 게임이 갈 수도 있겠다. 물론 오클라호마가 막 개폭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언더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건 댈러스의 출전 유무, 돈치치와 어빙의 출전 유무를 끝까지 따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피닉스 대 멤피스인데요. 이것도 그 부커의 출전 유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멤피스는 요즘에 그나마 데릭 로즈를 선발로 올리면서 경기력이 조금 좋아지고 그 득점력도 좀 살아난 편이에요. 살아난 편인데 오늘도 이제 댈러스 상대로 108대 94로 이기고, 유타한테도 105대 91로 이기고, 계속해서 막 100점도 못 내고 아니 100점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되다가 최근에 로즈를 선발로 쓰고 나서는 105점 이상 올려주고 있거든요, 두 경기 동안. 반면에 이제 피닉스는 오늘도 이제 덴버랑 111대 119로 패배를 했는데, 듀란트가 좀 식었죠. 후반전을 많이 봤는데 전반전 때랑 비해서는 듀란트가 많이 식었다. 오늘 듀란트가 그래도 30점 이상 해준 것 같긴 한데 야투율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너키치가 매우 좋은 활약을 해줬었다. 요키치 상대로도 너키치가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활약이었거든, 사실상. 근데 멤피스는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다. OPT는 야투 허용이 거의 1등 수준인데 과연 너키치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가 저번에도 부커랑 같이 할 때 너키치는 굉장히 좋은 야투 효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근데 오늘은 부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키치가 꽤나 잘해줬었죠. 그래서 너키치한테 기회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듀란트도 그래도 오늘 덴버 상대로는 별로였지만은 앞선 수비가 별로인, 그리고 3점슛 수비도 리그 꼴찌 수준인 멤피스 상대로는 듀란트가 잘할 만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부커가 나온다면은 매우 편하겠지만은 부커가 안 나와도 피닉스의 마헨이나 오바 정도는 갈만하다 싶어요. 근데 이거는 오바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부커가 나오면 오바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멤피스도 어지간해서는 그래도 요즘에 로즈 뛸 때는 한 105점 이상은 해주는 편이니까 피닉스 수비가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멤피스가 105점 이상 해주면 피닉스가 맞장구 쳐서 221.5 정도는 오바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커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경기도 어지간해서는요 부커의 출전 유무를 끝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유타 대 포틀랜드를 볼 텐데, 얘는요 유타가 일단 결장이 너무 많아. 마카네나 클락슨이 못 나온다. 그래서 키온테, 조지, 악바지, 폰테키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는 거랑은 다르게 센터 포지션에는 그 워커 캐슬러가 나올 수가 있고요. 가드 포지션은 지금 제가 주전을 키온테, 조지, 악바지로 써놨는데, 벤치에는 섹스턴이랑 그 테일러 홀튼 터커가 있거든요. 그 좀 볼륨 채워줄 수 있는 애들도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리고 유타가 홈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유타가 선전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근데 요즘에 포틀랜드가 브록던이랑 그 스쿠덴슨 돌아오고 나서는 나름대로 팀이 잘하고 있더라. 포틀랜드가 그래도 요즘에 최근 두 경기 인디애나랑 클리블랜드를 잡았어요, 무려. 그리고 두 경기 전부 다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클리블랜드를 95점으로 묶었고 무려 인디애나를 110점으로 묶는 그런 엄청난 경기를 했거든요. 특히나 둘 다 원정이었는데, 물론 유타가 이제 좀 그 홈 변수도 있지. 유타 홈이 뭐 고산지대다가 원정팀들이 힘들어한다, 그런 건 있는데, 요즘 포틀랜드의 포스를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농구를 하고 있어. 션시빌러스 감독이, 제가 뭐 옛날부터 뭐 수비 이런 지향적인 감독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유타가 지금 라인업 봤을 때 공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믿을만한 선수가 별로 없단 말이죠. 키온테, 조지, 악바지, 폰테키오, 콜린스, 유투세븐 누구한테 공격을 맡길 거야? 마카니랑 클락센이 둘 다 결장을 한다면은 유타가 다 아무래도 좀 고투가이가 별로 없을 것 같고 포틀랜드도 좋은 공격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로 이 경기 언더에다가 포틀 프렌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는 그냥 유타의 홈이라는 거, 그거 하나가 좀 흠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포틀이 요즘 확실히 좀 좋아졌다. 그래서 프렌 보고
언더 이렇게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 대 덴버인데요. 이거도 세크라멘토는 지금 키건 머레이가 좀 퀘셔너블이긴 한데 거의 풀라인업입니다. 물론 그 이제 트레이 라이스랑 알렉스 렌이 없는 건 좀 아쉽지만은 뭐 벤치에도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고 벤치에도 뭐 두아르테라든지 베젠코프, 말릭 몽크 괜찮은 이제 외곽 슈터들 많이 있고 세크라멘토는 일단은 거의 풀라인업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덴버는 지금 머레이랑 요키치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머레이랑 요키치는 나올 것 같은데 머레이는 오늘 한번 휴식 준 것 같고 한번 직전 경기 뛰었었으니까 어제 휴식을 줬기 때문에 백투백 두 번째 경기는 나올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덴버가 홈에서는 9승 0패지만은 원정은 조금 고심을 해봐야 된다. 뭐 피닉스도 어려운 상대인데 그 부커가 없는 피닉스였었고 세크라멘토는 상대하기가 더 껄끄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덴버가 지금 에런 고든이 없잖아요. 에런 고든이 없어가지고 수비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어. 아무래도 에런 고든이 높이도 높고 블락도 잘 찍는 선수고 따라가는 수비도 괜찮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꽤 있었는데 그 에런 고든 대신에 나오는 게 할러데이, 저스틴 할러데이인데 수비적으로는 고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이 할러데이가요 최근에 이래요. 에런 고든이 못 나오고 있는 최근 한 4경기 동안 최근 4경기 동안 할러데이가 평균이 7.8점을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야투율이 54.5%, 3점이 46.7%예요. 매우 잘하고 있다. 확실히 팀의 보탬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 할러데이다. 그래서 그 에런 고든의 대체자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쉬움 별로 없는 상태다. 내일 경기 덴버가 득점적으로는 아쉬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230.5가 기준점이면 저는 일단은 5반은 좋게 봐요. 딱히 요키치가 결장한다는 소식도 없고 레지 잭슨이 지금 결장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쉽다. 레지 잭슨이 없으면 좀 벤치 타임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머레이가 아마 올 거고요. 머레이가 복귀 후에 막 야투율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머레이가 벤치 타임을 좀 그래도 리딩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래도 덴버에 좀 벤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저는 이거 5반은 좋게 보고요. 세크라멘토 쪽에 마행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휴스턴이 있는데 이거 레이커스가 요즘에 좀 경기에서 득점이 많이 나는 게 눈에 띄거든요. 한 4경기 동안 계속 오버였어. 댈러스한테는 101대 104로 언더게임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레이커스 보면은 오버가 좀 짙더라. 오버 게임이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레디시도 돌아왔고 하치무라랑 반도까지도 돌아왔어요. 레이커스가. 그래서 다소간의 풀 전력에 가까워지고 있는 레이커스다. 그런 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휴스턴도 뭐 테이트나 이슨 같은 벤치 자원들 다 돌아왔고 지금 라인업 괜찮죠? 근데 이거는 레이커스의 홈이 7승 2패 휴스턴은 원정 7전 7패라는 게 좀 걱정이 돼요. 원정 7전 7패라는 게 걱정이 되는데 근데 지금 내일 휴스턴이 프렌이 6.5점이란 말이야. 근데 휴스턴이 지금 원정 최근 7패가요. 프렌이 7회가 아니라 5번 6.5 기준으로는 5번이었다 프렌이. 덴버한테 10점 차 그리고 시즌 초반 올랜도한테 30점 차 대패 이런 거 당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산왕, 클파, 랄, 골스, 댈러스한테 원정에서 패배를 하긴 했는데 전부 다 6.5 기준으로는 프렌이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는요 결장이 다소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소 그 휴스턴도 풀라인업이고 휴스턴이 원정에서 7전 실패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휴스턴이 감독 우도카 감독이 팀을 잘 빚어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여러 가지로 이 경기는 휴스턴의 프렌 생각하고 있는데 언더오버는 조금 애매하네. 휴스턴이 직전 저기 덴버랑 할 때 개 오바 게임 하고 댈러스랑도 오바 게임 했는데 요즘에 레이커스 좀 오바 흐름이 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저는 휴스턴은 언더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더게임을 할 때 본인들의 장점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글쎄 나 이거 휴지 프렌을 보면 언더일 것 같고 만약에 레이커스가 마인한다? 그러면 오바게임 갈 것 같기도 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휴스턴이 일단은 그 평득 자체는 안 딸린단 말이야. 평득이 한 요즘에 10경기 동안 111점인데 평득은 잘 안 밀려요 휴스턴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휴플에 언더 보고 있긴 한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양 팀 다 보면은 상대의 야투 시도를 많이 좀 서로 간의 야투 시도도 많이 안 가져가고 상대의 야투 시도는 많이 억제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좀 언더 게임이 날 가능성도 양 팀 다 그 운영이 빠르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제노아 대 엠폴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제노아 대 엠폴리가 이제 한 23시쯤에 시작을 하고요. 제가 이 경기는 요즘에 좀 일단 이 경기 저는 언더를 좀 얘기하고 싶긴 해요. 아무래도 제노아도 그렇고 엠폴리도 그렇고 뭐 득점이 많은 팀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데 보시다시피 제노아가 지금 13경기 동안 14득점 18실점 엠폴리는 8득점 25실점이에요. 둘 다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제노아의 공격진들 레텍이랑 구두문손인가? 그 두 명의 투톱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잘 나가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원도 말리노프스키라든지 트로트먼, 에밀 소르스비도 있고 뭐 아무튼 제노아의 이런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엠폴리
엠폴리가 요즘에 좀 끈덕지죠. 나폴리한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그렇고 직전 경기에 사스올로와의 홈 경기에서 지기는 했지만 3대4로 패하긴 했는데 그것도 극장골 아니었으면은, 그리고 엠폴리가 사스올로랑 다소간에 좀 체급 차이도 있어 보이는데 승리를 놓치긴 했지만은, 무승부를 좀 놓치긴 했지만은 4대3으로 잘 비볐다. 요즘에 엠폴리가 약간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 엠폴리는 좀 잘 나갈만 하면은 기둥뿌리 팔고 그런 팀이란 말이죠.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5년? 5년 정도 들여다보면은 베나세를 팔았고 디로렌조 팔았고 크루니치 팔고 카푸토, 프로베델, 뭐 트라우레 이런 애들 싹 다 팔았거든요. 당장 작년에만 해도 아슬라니, 바이라미, 비카리오, 그리고 트라우레 또 팔고, 파리시 이렇게 주전 중에 한 4명을 또 팔고 그랬어. 저는 뭐 엠폴리의 재정 상황까지는 제가 뭐 찾으라면 찾겠는데 뭐 지금 찾기는 그렇고, 어쨌든 뭐 재정 상황이 안 좋은지 매년 이렇게 기둥뿌리를 팔고 있어요. 엠폴리가 시즌 초반에 이랬었거든요. 엄청 못했어. 하나 둘 5연패 받고 그러다 살레르니타나 겨우 이기고 막 이랬었는데 시즌 초반에 못 나가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강등권이 합당하겠다. 그래도 저번에 좀 예전에 좀 잘했던 DNA가 요즘에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또 제노아를 들여다보면요, 제노아가 홈에서는 여기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상대한 팀들 라인업 봐봐. 피오렌티나, 나폴리, 로마, 밀란 이래. 시즌 첫 4경기 동안 홈에서 아주 강팀들을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경기에서 나폴리랑 비기고 로마 상대로 4대1 승리도 거두고, 그리고 최근에는 살레르니타나나 베로나 같은 이런 한끗발 처지는 팀들한테 햄무권으로 잘 이기죠. 시즌 초반 또 저런 강팀들 상대로 1승 1무 2패면 나쁘지 않았고, 요즘에 보면은 저는 엠폴리가 좀 꿈틀꿈틀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꿈틀꿈틀하긴 한데 제노아가 홈 강점도 있고, 엠폴리가 꿈틀거리는 거 비하면은 그래도 제노아의 패배는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피오렌티나나 AC 밀란한테 아니면 잘 안 졌으니까. 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엠폴리는 사실 지금 제가 좀 전력 파악이 잘 안 되는 편이고요. 전력 파악이 잘 안 되는 편이고 너무 많이 맨날 갈아치우니까, 잘하는 애들 팔고 그러니까. 제노아는 분명히 봤을 때 투톱 괜찮고, 그리고 중원 구성도 예전에 많이 봤던 친구들이야. 물론 걔네들이 이제 신형 엔진은 아닌데 어쨌든 괜찮고, 수비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노아 구성상은 괜찮아.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제노아가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제노아의 햄무나 그리고 뭐 무승부 같은 이런 고배당 접근이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엠폴리의 원정승은 일단은 좀 배제를 할 것 같고, 제노아가 마행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여. 그래서 햄무나 무승부 같이 고배당 가기 합당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이제 라치오 대 칼리아리. 제가 저번에도 챔스 때 어렴풋이 얘기를 했었어요, 라치오 경기를. 라치오가 직전 이제 챔스에서 5라운드에 이제 진출 확정을 했었죠. 그 경기에서도 이기긴 이겼는데 홈에서 로테를 돌렸단 말이야. 뭐 전방에 특히나 카스테야노스나 뭐 이삭손, 수비진에는 마리오 기아 이런 애들 기용하면서 다소간에 좀 로테이션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라치오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10년 만에 지금 현재 리그 13경기를 치렀는데 라치오가 지금 승점 17점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13라운드 기준으로. 그래도 이 라치오도요, 홈에서는 괜찮습니다. 홈 전적 한번 보면은 올 시즌 현재 홈에서 이렇거든요. 중간에 제노아한테 한번 빠그러진 적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 라치오가 홈에서는 8경기 무패다. 5승 3무 달리고 있고 2마헨에 3햄무. 그리고 그 햄무 가운데는 뭐 페이노르트 상대로 한 것도 있었고, 피오렌티나 상대도 그렇고, 아탈란타 이런 좀 그나마 좀 강한 팀들, 좀 상대하기 좀 껄끄러웠던 팀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이긴 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근데 이 상대가 칼리아리인데, 칼리아리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지난 그 3대0으로 지다가 4대3으로 역전했던 그 이후로는 저력이 좀 생겼다고 했었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로 라인업 같은 거 봤을 때는 변화한 게, 칼리아리가 그 기간 동안 골키퍼도 바꿨어요. 원래 라드바노비치였는데 라드바노비치의 스쿠페스로 바꾸고 2승 2무 2패로 좋아졌고, 그러니까 칼리아리가 이 최근에 좀 살아나는 기간 동안 선수 변화를 좀 줬어요. 그 기간 동안 보면은 좀 들어왔던 게 야쿱 얀쿠토가 복귀한 이후에는 무승부, 승, 패, 무 이렇게 칼리아리가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얀크토의 복귀 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젊은 선수들 오리스타니오라든지 프라티 이런 애들도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고, 최근에 얘네들이 출전 시간이 많이 늘어났거든. 얘네들이 출전 시간 받고 좀 더 힘내는 것 같다. 그 전에 비하면 저력 있는 경기를 하기에 이런 애들이 도움을 좀 주고 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라치오 대 칼리아리가요,
상대 전적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보면 왼쪽에 있는 게 홈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원정팀이잖아요. 그 이제 라치오가 오늘 홈이니까 라치오가 홈에서 칼리아리한테 패한 게 0910 시즌이 마지막이다. 0910 시즌이 마지막이니까 거의 한 13, 14년 됐죠. 그 이후로 홈에서는 라치오가 칼리아리 상대로 왼쪽 보면 이거 다 죄다 연승하고 있었어. 연승 하다가 직전 21년도에 그때 한번 무승부 뜨고, 그러니까 10연승 달리다가 1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0연승 또 기간 동안은 5마엔 5햄무였고, 최근 이제 직전에 이제 1 무승부였는데, 어쨌든 라치오는 홈에서는 칼리아리한테 오랫동안 진 적이 없었다. 저라면은 그래도 라치오 승 베이스로 깔고 마헨이나 햄무 접근할 것 같아요. 10연승 기간 동안 마헨 햄무 5번씩이었다 했었고, 칼리아리도 요즘에 살살 살아나고는 있다. 이런 정도는 조심해 주시기 바래요. 뭐 칼리아리도 원정이기 때문에. AC 밀란 볼게요. AC 밀란. 근데 AC 밀란은요, 이거 라인업을 한번 봐야 돼. AC 밀란 왜냐면 지금 부상이 엄청 심각하거든. AC 밀란 지금 샘스도 같이 치르고 있잖아요. 병행하고 있는데 프로시노네라는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를 합니다. 제 축구 이런 분석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프로시노네 괜찮게 평가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AC 밀란 현재 뎁스도 박살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거 한번 보면은 이게 아마 내일 AC 밀란의 예상 선발 명단인데요. 그 시미치라는 선수도 되게 어린 선수고 거의 뭐 이번 시즌 리그에서 출전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밀란의 센터백 뎁스가 토모리 빼고 싹 다 아웃됐어. 칼룰루, 말리차우, 키에르, 펠레그리노, 칼다라 이렇게 5명이 아웃돼 있습니다. 지금 센터백이. 그래서 제6 센터백 거의 뭐 유스에서 올렸다고 봐야 돼요. 테오 에르난데스를 센터백으로 써볼까 뭐 이렇게 실험도 해봤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밀란이 지금 그 센터백 뎁스가 박살이 났고, 오늘 또 그리고 지루가 징계 누적 결장이죠. 지루가 올 시즌에 그래서 밀란에서 득점 많이 책임져주고 있고 한 상태인데, 지루가 결장하는 중이고, 레앙도 지금 햄스트링인가? 하여튼 종아리 부상인가 때문에 또 못 나오게 되고 있죠. 레앙이나 오카포 같은 공격 자원들도 빵꾸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밀란이 많이 좀 뎁스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반대로 이제 프로시노네 보면은, 제가 프로시노네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전에 비하면은 약간 부진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한데, 보시다시피 여기 라인업에도 지금 소울레, 베렌케아라고 있던 거, 하여튼 이 친구랑 다른 애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유벤투스에서 임대온 친구들, 그리고 헤이니에르,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온 친구, 이브라이모비치, 그 뮌헨에서 임대온 친구, 이렇게 저기 프로시노네 라인업은 제가 이런 유수의 강팀들에서 임대온 친구들이 많다고 했었고, 다들 잘하고 있더라. 어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다들 뭐 이제 복귀하면 소속팀 가서 경쟁해야지. 나 프로시노네에서 잘하고 왔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다들 동기부여도 많은 편이고요. 프로시노네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팀이 대부분 선수단이 어리고, 이 프로시노네라는 팀에 오랫동안 몸담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시노네라는 팀이 제가 시즌에 뭐 역전승이 많다거나 저번처럼 막 이게 역전패들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잦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팀에 구심점이 없다거나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밀란이 저렇게까지 박살난 상황이라면, 특히 센터백 뎁스가 아주 처참해가지고, 저는 프로시노네 프렌 한번 생각 중입니다. 프로시노네 프렌. 솔직히 말해서 수비진은 어떻게든 때울 수는 있어요. 한 번씩 뭐 지난 시즌인가 그때도 가비아 같은 애들 튀어나오고, 작년에도 말릭차우 올려다 썼는데 잘하고 막 그렇게 잘 때우는 경우도 덜어 있긴 했는데, 공격진도 좀 아쉬운 상황이고, 특히나 요비치가 아마 올 시즌에 지금 제가 알기로 리그 골이 없을걸요? 그나마 이 라인업에서는 퓰리시치가 조금 해결사 역할 노릇해주고 있고, 리그에서 4골인가 넣었으니까. 축구에서 또 골이 없다가 이번에 챔스에서 직전 경기에 골 넣고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막 그렇게 밀란을 아주 낙승을 보기는 어렵다. 이 경기 밀란을 프로시노네 못 들어본 팀이네, 밀란 승가야지, 이런 분들은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 대 울버햄튼, 이거는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아스날의 홈 무패인지 그런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스날이 지금 이렇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클럽 친선이나 그 에미레이츠컵 빼고, 커뮤니티 실드도 아스날 홈 아니었으니까 빼고, 그 뒤로 쭉 보면은 아스날이 이번 시즌 홈에서는 무패 행진 중이에요. 8승 2무 중이고, 그 가운데서는 6마헨의 2햄무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이제 한 3일 전쯤에 랑스와의 홈 경기를 했는데, 이날 골맛을 대부분 다 이제 한 골 이렇게 득점했거든. 그래서 이날 좀 아스날 선수들이 많이들 골맛을 봤어요. 이렇게 하베르츠장, 제주스, 뭐 사카,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뭐 등등, 웨데가르 등등 이렇게 많이들 골맛을 다 골고루 봤어요. 전반전부터 편한 경기 하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좀 후반전에는 로테이션도 많이 돌리기도 했고, 다음 경기가 이거 일정상
루튼타운 원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울버햄튼은 조금 그나마 까다로운 상대지만은 다음 경기 루튼타운이 좀 숨쉴만한 상대다 보니까 직전 경기도 나름대로 챔스에서 로테이션 비슷하게 돌렸었고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오늘 아스날이 풀 전력으로 임할만 하고 홈에서 이런 좋은 기억까지 있다면은 아스날에 일단 승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울브스의 요즘 황희찬도 잘하고 울브스의 주제사 같은 이런 존나 잘하는 골키퍼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형님들은요 뭐 햄무 같은 거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능성 있겠지만 그냥 아스날 승 베이스로 깔고 마헨이나 햄무 이런 거 가볼 만한 경기인 것 같다. 물론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은 요즘에 아스날의 폼이라면은 네, 저는 홈에서는 안 질 거는 같아요. 일단 울브스한테 승리도 어지간하면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 경기가 핸디값도 마헨이 별로 아스날 1마헨 배당이 1.7이면은 나는 배당이 좀 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울브스 정도 이런 뭐랄까 좀 복병팀 같은 팀 상대하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아스날 승베이스로 이것저것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벌리 대 셰필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일단은 지금 리그 최하위권 팀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제가 벌리 경기를 종종 보는 그러니까 경기를 90분이 아니라 종종 보는데 이 새끼들 볼 때마다 콤파니가 맨시티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챔피언십에서 그 승점 101점으로 승격을 했고 2등이 셰필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벌리 대 셰필드는 작년 챔피언십 1, 2등 팀끼리 붙는 건데 작년에 벌리는 그 승점 101점, 그 셰필드는 9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1, 2등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었고 3등이 루튼타운인데 제가 알기로는 좀 이게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작년 챔피언십 1, 2등 싸움이고 작년에 얘네 둘이 맞붙었을 때는 1승 1패였어요. 근데 벌리가 작년에 챔피언십 홈에서는 16승 6무 1패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어떠냐? 이제 EPL 승격해가지고 벌리가 홈 경기가 이렇게 됩니다. 벌리가 홈에서 이래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홈에서 뒤지게 못했습니다. 그냥 전패 중이고요. 5득 20실 홈에서 7전 7패 5득 20실이에요. 물론 상대한 팀들 보면은 뭐 맨시티, 아스톤빌라, 토트넘, 맨유, 첼시 막 다 빡센 팀 상대한 거 맞아. 여태까지 셰필드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팀이랑 붙은 적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7전 7패라는 게 좀 눈에 띄고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점도 좀 많은 편이라 오바 경기도 많고 콤파니가 라인을 존나 올리고 해 그냥.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번에 토트넘전에서 그 손흥민 선수 골장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의 벌리가 그냥 오픈 게임을 하더라고. 이날 손흥민 선수가 몇 골 넣었지? 해트트릭 했던 경기거든요? 나는 모르겠어. 벌리 같은 이런 상대는 약팀이 EPL에서까지 그런 경기를 해야 되나? 여기가 챔피언십도 아니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벌리가 그리고 영입에만 그 1억 파운드? 1억 파운드를 1억 유로를 썼는데 다 꽝인 것 같아요. 뭐 램지, 암둔 이런 애들 다 꽝인 것 같고 셰필드는요. 그리고 핵심 베르게를 아마 제가 알기로 벌리에 팔았어요. 셰필드가 같이 승격했는데 셰필드는 같이 승격한 팀에 판 거야. 같이 승격한 벌리한테 자기들의 핵심 선수를 판 거야. 베르게라는 이 노르웨이 그 필더라 해야 되나? 하여튼 베르게도 나름대로 그 노르웨이 황금 세대 일원인데 이 친구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본인들의 이런 핵심 선수를 팔았는데도 오히려 벌리보다도 잘 나가더라 셰필드가. 저는 이거 셰필드의 프렌도 한번 볼만하지 않나. 벌리가 홈에서 셰필드 상대로 뭐 승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홈에서 분위기도 안 좋고 지금 리그에서는 거의 뭐 꼴찌 수준이고 셰필드나 벌리나 뭐 또이또이긴 한데 아마 둘이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안 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셰필드 프렌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일단 셰필드 프렌 볼만할 것 같아요. 지금 벌리가 콤파니가 고집을 안 꺾고 있기도 하고 셰필드는 야 그럼 벌리 뒷공간 노리면은 이거 충분히 좋은 장면 많이 나오겠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셰필드 프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슈투트가르트는 지금 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리그 3위고 뭐 맨날 말하는 기라시 이런 애들 얘기를 할 텐데 세르주 기라시가 지금 분데스리가 득점 2위네요. 근데 얘가 한동안은 경기를 못 뛰었어요. 분데스리가 지금 득점 2위인데 경기를 못 뛰었었고 햄스트링으로 결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기라시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살살 좀 복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또 운다프라는 친구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톱에 운다프라는 친구가 있는데 운다프가 최근 8경기 7골로 기라시가 이렇게 좀 헤매는 기간은 아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기라시가 아마 그 운다프가 활약한 기간 동안은 아마 기라시가 그 페널티킥 골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뭐 결장도 많이 했었고 슈투트가르트는 기라시가 부상으로 헤맨다고 해서 기라시 요즘 뭐 못하고 있네요. 슈투트가르트 상승세 좀 꺾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운다프라는 친구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더라.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의 올 시즌 홈 공식전이 이렇거든요. 포칼까지 포함시키면은 올 시즌 홈에서는 공식전 7경기 6승 1패예요. 6승 1패. 근데 이 가운데 호펜하임이 있거든요. 호펜하임이 근데 웃긴 게 이 새끼들이 원정에서 5승 1패야. 홈에서는 홈에서는 하여튼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했던 호펜하임이다. 그래서 저거를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5승 1패로 존나 잘하더라. 이런 점들 일단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내일 상대가 베르더 브레멘이잖아요. 브레멘도 옛날에 막 클로제 있고 팀 보로프스키 있고 한 15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브레멘이 분데스리가에서 한 2등 3등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때랑 많이 멀어졌었고, 브레멘이 올 시즌 홈에서는 3승 1무 3패로 괜찮은데 원정이 0승 1무 4패예요. 4패. 슈투트가르트가 최근에 직전 경기 때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이겼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슈투트가르트가 상승 가도로 달리고 있다는 거에 근거가 되는 부분인데,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이 경기 패하기 전까지, 올 시즌 말고 여태 지난 시즌까지 포함해가지고 홈에서는 15경기 무패행진 중이었다. 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쭉 15경기 무패행진 8승 7무 중이었는데 슈투트가르트가 깬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슈투트가르트가 이런 프랑크푸르트 같이 이렇게 홈에서 잘 싸우고 있는 애들의 기록까지 부술 정도야? 여전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만하다는 거죠. 나름대로 슈투트가르트가 여전히 괜찮다, 이거를 뒷받침해줄 요소라고 보고, 슈투트가르트 일반승이나 슈투트가르트 마행까지도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근데 다소간에 시즌 초반보다는 슈투트가르트도 살짝은 덜한 편이기도 하고, 햄무 가셔도 괜찮고 마행 가셔도 괜찮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리스크는 있다. 제가 오늘 해외 축구를 그렇게 막 좋게는 안 본다는 거에는 이런 경기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슈투트가르트 승은 보겠어. 근데 마헨이냐 햄무냐 좀 고심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경기들인 것 같아요. 고배당 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햄무 가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라이프치히랑 하이덴하임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하이덴하임의 올 시즌 분데스리가 원정 성적이에요. 1무 5패고 그 5패 가운데서는 마헨을 4번 당했다. 햄무는 1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반대로 라이프치히는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홈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데, 그 가운데는 5마헨 3햄무다. 그리고 최근에 5번이 이렇게 마헨이었다. 승리들이 전부 다 마헨이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그냥 라이프치히의 1마헨 정도는 가볼 만한 날인 것 같다. 그냥 이 정도 계산이 섰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라이프치히도 챔스가 끝났기 때문에 챔스에서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죠. 그래서 무난하게 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라이프치히 1마헨 정도 보고 있다. 그냥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제 스페인 이제 지로나 대 발렌시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 발렌시아가 그냥 원정 경기인데 원정에서 올 시즌에 별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무 3패더라, 원정에서는. 그리고 최근 6경기 중에서는 오바가 4번 정도 있었다. 오늘 경기 제가 지로나 경기여서 오바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는 지금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태고 오바도 좀 많았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로나는 그냥 요즘에 성적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직전 경기 이제 빌바오한테 이런 연승이 깨지긴 했었어요. 연승 달리다가 레알한테 한번 허리 꺾이고, 또 연승 달리다가 빌바오 만나갖고 홈에서 무승부 거두는 바람에 좀 꺾였는데, 일단은 내일 발렌시아를 상대를 하고, 지금 지로나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건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발렌시아의 상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지금 올 시즌 발렌시아에서 누가 많이 뛰었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 것도 한번 보면은, 오늘 경기에서 지난 시즌에 이렇게 많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난 시즌에 누가 이렇게 많이 뛰었냐인데, 골키퍼 제외하면은, 골키퍼 제외하고 필드 플레이어 작년에 많이 뛰었던 5명, 사무엘 리노, 호세 가야, 안드레 알메이다, 디아카비, 유누스 무사, 이렇게 지난 시즌 필드 플레이어 중에 많이 뛰었던 5명 있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오늘 팀에 없거나 못 뛰어요. 여기 중에서 사무엘 리노는 이적을 했고, 유누스 무사도 이적을 했고요. 가야, 알메이다, 디아카비는 팀에 남아있는데, 가야랑 알메이다는 부상으로 오늘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디아카비도 지금 부상으로 빠진 지 오래됐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렌시아가 그래도 작년에 좀 괜찮게 해줬던 친구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늘도 좀 정상적인 이런 풀 컨디션으로 임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거고, 여러가지로 지로나의 좋은 기운을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근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로나 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 해보고요. 저는 지로나 승에 5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가 승리도 괜찮을 것 같고, 발렌시아가 최근 원정에서 오바 게임 많았다는 거 생각하면은 5바 정도도 생각은 해볼게요. 지로나 승에 5바 이렇게.